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지난 10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북핵공조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생 등을 주축으로 미국 전역에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이 올 5월 말에서 6월 초 70억 원을 요구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내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실을 포함한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 대한승마협회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삼성이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로 우리 돈 35억 원가량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5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명수배된 해운대 LCT 시행사의 이영복 회장이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부산발 새로운 게이트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허가 권한을 쥔 고위공무원이나 전현직 정치인, 금융권 인사 등에게 로비하는 데 비자금을 썼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정관계 로비한 의혹 대해서는요?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13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3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12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 저는 11월 7일 오후 1시 5분부터 27분까지 22분간 방송된 뉴스 현장 13 최순실 게이트 전국 이번 주 최대 분수령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가 출연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 많은 국민들이 5일에 대규모 집회에 나섰고 12일에도 전국적인 촛불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정의 향방을 예측해보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제작진은 상당한 의욕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왼쪽 상단의 코너 제목도 10개, 큐시트상의 질문도 14개, 하단 자막이 21개, 관련 자료 화면 등도 4개가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출연진 섭외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급박한 전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추이를 예측하려면 여야의 엇갈리는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마다 생각하는 주장들을 펼쳐내서 한쪽의 예측이 틀리더라도 다른 쪽의 주장이 적중한다든지 해서 시청자들이 보면서 맞아 수긍하며 시청을 하면 좋을 텐데 장성호 교수 한 명으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혼란한 전국 해법에 대해 장성호 교수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것도 또한 헌법 위반이다. 야당도 과거 민주화 운동의 주체고 지금 헌법적 질서를 만든 주체니
대통령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 좋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적 여론이 5%까지 내려가고 1.1%까지 내려가더라도 헌정 질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헌정 질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팔짱 끼고 웃으면서 수사받는 보도에 관해서도 부적절하고 자괴감이 들지만 조사 내내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일단은 한 모습만 보지 말고 이면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에 지쳐있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여 국민 감정과는 엇갈린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꾸 정치적 공세를 하면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대결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올리고 국민에게 재신임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국민들이 원하면 하야를 하고 만약에 투표수 과반에 미달하면 다시 리더십을 회복해서 남은 임기를 끌고 가겠다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상당히 논쟁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상황 전개와 동떨어진 주장을 펼칩니다. 말미에 앵커가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소폭 반등된 것에 대해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질문도 적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호 교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받아줘서 6% 정도 반등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 5%라는 숫자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였고 갤럽의 10월 말 긍정평가율 14%에서 9%포인트 더 내려간 숫자였던 거죠. 이 숫자는 박 대통령의 제2차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 수용 발표가 있었던 지난 4일에 60대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 것인데 그래봐야 2일에 10.2%에서 5일간 평균 11.5%로 1.3%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19.0%에서 11.5%로 내려간 것이고 반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호 교수가 5%에서 6% 반등해서 11%가 됐다고 하는 설명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제작진이 고려해야 할 점은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국가적으로 비상인 엄중한 시기인 만큼 입장이 다른 대담자를 출연시켜서 다각도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또한 출연자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일방적 주장을 하면 앵커가 바로 잡아주어야 시청자들이 방송을 신뢰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송 종사자들은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뉴스 현장 1.3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 뉴스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지난 11월 7일 10시 47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된 뉴스포커스 최순실 게이트 정치권 해법은 편 중에서 약 11분간 방송된 20만 촛불 민심 무엇을 말하나 코너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해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권 해법에 대한 대담을 했습니다. 먼저 앵커는 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이후 주말 도심 집회에 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모인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첫 번째 사과가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열흘 동안 새로운 의혹과 사태 진전에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분노가 증폭된 걸 의미한다. 두 번째 사과도 감성적으로는 조금 울림이 있었으나 민심이 악화되는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보수 중도층 시민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양상이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에 20만이라 하고 전국적으로는 30만이 넘는다고 한다. 사과와 해명이 도리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화를 나게 한 측면이 있었고 전국의 수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이 실망했다고 풀이합니다. 전국 곳곳 촛불, 12일 대규모 집회 분수령 이런 자막이 나온 가운데 허성우 이사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정유라, 금수저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들은 침묵을 지키고 현장에는 안 나왔다. 이번 주말에 야당이 합류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나 야당도 장외투쟁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칫 여풍도 있고 하야때 준비된 것도 없고 해서 야당의 장외투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전 의원은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내각 요구를 하는 것이지 하야와 퇴진 등 국정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되 청와대가 국가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으니 여, 야, 청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의 구성을 원하는 것이다 라면서 정권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허성우 이사장은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동안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 특검 받는다더니 거부하고 거국 내각 한다더니 안 하고 장외투쟁도 결정 못하고 있다. 국정 혼란을 줄이려면 총리 내정자 청문회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매우 공방이 치열하면서 각자의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날 대담은 각 정당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조혜진, 백원우 두 전직 의원, 그리고 식견과 내공이 있는 허성우 이사장이 각각의 입장에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설을 해주어서 앞서 모니터한 뉴스 현장 일삼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흐름과 전국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줬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한동대학교 경영학과 권다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비즈톡톡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즈니스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합니다. 또 최신 트렌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데요. 지난 5일 방영한 비즈톡톡은 21세기 언어 코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딩,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earning these skills isn't just important for your future.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컴퓨터 언어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비즈톡톡을 통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방송에서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현장이 소개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코딩에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작지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드론, 사람을 인식하는 선풍기,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끌 수 있는 발명품까지 이 모든 걸 코딩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진행자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코딩 수업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로 수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소형 로봇과 몇 장의 카드로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방식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코딩은 세계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강국 미국에서 이 코딩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일주일에 1시간씩 코딩을 공부하는 아워 오브 코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전 세계로 확대돼서 누적 참여 인구가 이제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2014년부터 초중고교에 코딩 공교육을 도입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도 2018년에는 중학교, 201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딩 교육에 열을 올리는 건 코딩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가르칠 땐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즈톡톡을 보기 전엔 코딩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머의 영역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딩은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스마트 교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토이로 이제 유치원생도 코딩 학습이 가능한데요. 방송에서 두 진행자가 놀이를 통해서 코딩을 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꼭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보니 최적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폰 연주, 장애물 피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스마트 토이는 전 세계 7천여 개 학교에서 코딩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토이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에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아이들이 코딩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딩을 통해서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 또 세상을 바꿀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즈톡톡을 통해 비즈니스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도 코딩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궁금한데요. 네, 제 주변을 비롯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코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학교에서 코딩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학생들끼리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하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코딩 관련 분야의 취업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코딩이 요즘 핫한 분야인 만큼 기업에서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코딩을 배워서 소프트웨어나 IT 분야로 취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비즈톡톡을 통해 또 코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3당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공식 거부하며 책임 총리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혀 국회 추천 책임 총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 요동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또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사과 담화 발표 이후에도 네.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과 청와대 움직임,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 후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과 청와대 반응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에서는 특검 수용 및 또 총리 임명도 요구한 야권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야권에서도 이제는 화합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은 즉각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반면 야권에서는 내각 통할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는 반응이고요. 총리 임명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또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서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국정 이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총리 추천안은 환영할 수가 없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 총리의 강요 재청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거국 중립 내각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없는 단어지만 이에 대한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 역시 명확하게 보장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추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죠. 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차은택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네. 받았는데요.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검찰 조사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와 함께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차은택 씨는 광고사 강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을 해서 자금 확보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8일 입국한 차은택 씨는 일단 검사 수사를 좀 받았고요. 검찰 수사를 좀 받았고 재조사가 이루어졌죠. 더불어 차은택 씨의 측근인 성각 전 컨텐츠 진흥원장도 수사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차은택 씨의 그 한류 체험 공간 등과의 관련된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최순실 씨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수사에 좀 다소 비협조적이라는 언급이 있고요. 안 전 수석은 경제수석 시절에 거액의 이런 비자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이 드러나서 지난 5일 구속이 됐죠. 특히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는 이 최 씨는 물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들어있어서 이번 수사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시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추측 보도가 매우 다양한 시선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최 씨와의 통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최 씨가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 관여하거나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보금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네네. 안 전 수석의 휴대폰에서도 박 대통령과의 미르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죠.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태의 보도인 만큼 언론에서는 정보 획득의 절차를 받아서 보도를 하겠으나 보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한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스캔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해외 언론들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무척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주목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확실한 진상 규명과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의 스벤갈리에 대해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스벤갈리는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최면 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스캔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네. 현재의 정치 위기를 틈타 북한 정권은 더 대담해지고 필리핀이 중국으로 기운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무속인이자 점쟁이인 최순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UPI 역시 최순실을 주술사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유경사의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계속했다는 최순실 씨의 주술적 행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초현실적 스캔들의 배경이라는 기사에서 서커스처럼 보이기는 하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미스터리한 편지가 한국의 지도자를 홀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서거 후 1975년 최태민 씨가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면서 최 씨 일가와 또 박 대통령의 인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인 쿼츠 역시 미스터리한 연인이 한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소개했고,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점쟁이의 주문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인 NHK,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역시 공직에 있지 않은 여성 사업가에게 내부 자료를 건넨 것이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보도를 아주 간결하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만 전달하는 기사도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다는 반응을 더해서 보도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된 사상 초유의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우리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사태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실망과 또 긴장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띠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투명성입니다. 현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국정농단 사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진실에서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 보도나 또 오보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실망하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점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합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통합의 문제는 국정 정상화의 필요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으십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위치 설정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